이번 시간은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도이칠란드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특정한 것을 당연히 믿고 따르라고 강요하곤 합니다. 특히나 북조선 사회는 인민을 향한 그 강요가 유달리 지독한 편인데 규율, 법칙, 규칙, 지도자의 명령 또는 지도자의 존재 그 자체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인공적으로 발생한 것들이며 또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할 시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정도의 인민 여러분들이라면 국가가 가하는 이 같은 강제성에 의문들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거부할 때 찾아오는 불합리한 결과는 왜 필연적인지, 지도자라고 있는 저 자리엔 어째서 대를 이어오며 자기들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인지 끝없는 의문과 분노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같은 감정에 부채질해 주어 타오르게 할 인물이 있으니 오늘의 주인공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44년 유럽 중부 국가인 도이칠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니체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고작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고 남동생마저 병으로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니체는 할머니와 어머니, 고모들 그리고 여동생 등 온통 여자들만 있던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의 영향 때문인지 니체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유일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는 종교인 기독교의 경전, 성경을 아주 감동스럽게 읽어내 좌중을 눈물짓게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와 음악을 좋아해 소학교에 다닐 무렵부턴 여러 편의 자작시와 음악을 짓기도 했습니다. 또래 남자아이들과는 성향이 달라 교우관계는 폭넓지 못했지만 자신과 뜻이 맞는 소수와만 친구를 맺었다고 합니다. 영리한 니체는 도이칠란드의 명문대학에 들어가 문헌학이란 학문을 전공했습니다. 문헌학이란 여러 가지 저서와 자료를 역사, 문화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작문과 사색을 즐기던 니체에게는 최적의 전공이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분류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이때부터 니체는 자신만의 철학적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체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철학적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보다 약 100년 정도 앞선 시대에 남겨졌던 염세주의적 가치가 바로 그것인데 염세주의란 쉽게 말해 세상은 온통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염세주의는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각자의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합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의문을 품고 심지어는 그 근본 자체를 파괴하라는 둥 방법 또한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염세주의적 철학은 고독했으나 자부심은 강했던 니체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간 당연하다고 살아왔던 인생 전체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마음속엔 점차 변혁을 향한 뜨거운 야성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니체를 소개했던 수식어 망치를 든 철학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니체의 삶은 겉으로는 평탄해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억눌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세계를 향해서는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라고 선전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북조선처럼 말입니다. 남자라면 강인함과 야성 정도는 본능적으로 품을 만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여자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그것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소극적인 교우관계도 그가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했던 것입니다. 성인이 된 니체는 염세주의의 영향과 내면의 진정한 열망을 느꼈고
이내 모든 가치와 체계를 파괴할 철학에서의 망치를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삶을 통제하는 모든 사회 문화적 가치와 요소를 향해 그 망치를 무자비하게 휘둘렀습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당이 인민에게 요구하는 일련의 법체제와 도덕적 가치는 인민을 노예로 만들 내막이 숨어 있다고 니체는 생각했습니다. 즉, 주종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 도덕적인 삶을 통한 겸손과 친절, 그리고 지도자라는 존재의 두려움을 느끼는 순종까지 주인과 노예처럼 보이는 모든 인과관계에서 벗어날 것을 니체는 호소했습니다. 그런 선해 보이는 모습과 인식은 인민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모든 인간은 주인이 될 자격을 내면에 모두 품고 있고 그 의지는 아주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인민의 야성을 억누르고자 의도적으로 도덕을 강조하며 노예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종국으로 가면 니체는 주인의식 회복에 대해 광적일 정도로의 집착을 보였습니다. 여러 지병이 겹쳐 육신은 허약해지는 동안에도 그의 영혼과 정신은 더더욱 강인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자들과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맞서 니체가 자기 자신을 다이너마이트에 비유했던 인상적인 글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탄치 못한 제 운명을 압니다. 그러나 제 이름은 언젠가 어떤 놀라운 회상과 관련될 것입니다. 지상에 한 번도 없었던 위기, 가장 깊은 양심과의 충돌, 이제까지 믿고 요구되고 신성시되었던 모든 것에 반하는 결정에 관한 회상과 접목될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남조선에선 늦바람이 무섭다라는 속담을 종종 쓰곤 합니다. 보통 정분에 쓰는 말이긴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생기는 욕망과 열정은 젊을 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의미로도 통용됩니다. 불우하고 혼란스러운 성장 과정을 겪던 니체는 진정한 내면을 발견하기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 어떤 선대 철학자들보다 열정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마치 불구덩이에 던져져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궈지는 쇳덩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위해 국가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놓고 북과 남을 비교해 볼까요? 1987년 남조선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되기까지 남조선 인민은 30여 년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공화국 창건 이래 지금까지 무려 75년이라는 세월 동안 민주화의 싹조차 틔우지 못했고 그 열망은 3대, 4대에 걸치는 인민의 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적인 변화,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저항, 감시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인민의 뜻이 일순간 한 번에 뭉친다면 남조선 인민의 역사보다 그 열기는 몇 배도 더 뜨거울 것입니다. 국가를 통째로 뜯어고칠 내면의 망치, 다이너마이트 아니면 그 어떤 연장과 무기도 좋습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처럼 북조선이 완전하게 바뀌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저마다의 인상적인 수식어가 붙을 것입니다.